대해서 알려주실 백집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운동으로 출연하는 백집사 패밀리의 백집사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또 운동치료센터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요즘 환자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수업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공부도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뵙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쨌든 아프신 분이 많아지셨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또 장마철이고 하니까 뭐 바이러스나 세균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오늘 우리 아까 저희 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릎에 대해서 저도 요즘에 가끔 무릎이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바로 거기서 서서 스쿼트 20개 바로 실시합니다. 오늘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무릎 통증 하면 사실 이제 나이를 떠나서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뭐 등산을 하고 난 다음 날이라든지, 뭐 오래 걷기를 한 다음 날이라든지, 또는 뭐 장시간 운전을 하고 나서 무릎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아니 그냥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통증이 발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릎 통증은 자, 원인이 뭘지, 일단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원인을 좀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대퇴직근의 과사용, 그리고 장경인대와 외측 햄스트링 단축으로 인해서 이 슬개골, 그러니까 무릎뼈 통증과 그다음에 무릎 외측 통증, 즉 근막 통증이 이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퇴행성 또는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연골과 주변 구조물 손상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염증성 통증.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면서 방향 전환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운동선수라든지 축구 선수 이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살 빼기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좀 오랫동안 오르거나 내리거나 오르내리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 보통 발병이 되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당뇨 환자에게서도 발병이 되며 고관절 내외전증과 그다음에 회내가 원인이 돼서 기능적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대퇴부 내부 힘줄인 거위발건이라고 있습니다. 거위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위발건인데, 그곳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위발건염이 이 무릎 통증의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인데요. 뭐 이 밖에도 뭐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뭐 관절염, 그리고 이제 무릎 그 정강뼈 거친면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오수급 슬라터병도 있고, 뭐 슬개골의 그 연골이 점점 이렇게 약화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 등 사실 다양한 무릎 질환이 있지만 오늘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무릎이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물론 이제 사람 몸도 어쨌든 쓰면은 오래 연세가 드시면 아플 수 있는데 유독 또 그러신 분이 있어요. 유독. 그렇죠. 그런 이슈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이게 나이 든다고 모든 나이 든 분들이 다 무릎 질환이 있진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때로는 젊은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중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퇴행성으로 인한 나이로 인한 무릎 질환이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좀 무리가 좀 있고요. 자, 첫 번째, 이 대퇴직근과 장경인대, 그리고 외측 햄스트링으로 인한 통증은 평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이 근육과 힘줄이 과사용되는 게 원인입니다. 이 대퇴직근은 기능적으로 고관절을 굴곡하거나 또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그리고 무릎을 신전할 때, 무릎을 펼 때 사용되는 근육인데, 즉 오래 앉아 있거나 또는 경사진 곳을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이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측 햄스트링은 무릎을 구부릴 때와 무릎이 안으로 구부러질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과사용된 근육이 있다면 좌우가 동일하게 아파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꼭 한쪽이 아픕니다. 그죠? 그럼 이 통증은 대체로 한쪽만 아픈 경우가 좀 일반적인데, 물론 이 자가면역 질환은 제외하고요. 그렇다면 잘못된 자세로 인해
한쪽만 과사용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어느 날 한쪽 무릎에만 통증이 있다면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겠지만 네. 사실 그것보다 한쪽에만 통증이 있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퇴행성, 그리고 관절의 불안정성이 원인이 돼서 연골이 손상되거나 또는 염증을 일으키는, 그리고 이제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되는데 결국은 운동 부족의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 돌발 질문하겠는데 그 걸음걸이 있잖아요. 그리고 발바닥이 평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릎하고 관절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아. 무릎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내외전되는 거,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제 회내라고 하는 뭐 건데, 이렇게 안짱이라고 그러죠? 안짱, 네. 이제 평발이라고 하는 그 회내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안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게 과사용으로 인해서 네.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네. 다시 이어서 이제 주변 근육과 힘줄이 그 일상의 관절 움직임에 적절히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근의 기능이 약하면 결국 관절의 이슈가 오게 됩니다. 결국 운동 부족의 원인이에요. 예, 근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그렇죠. 세 번째는 거위발 관절인데 무릎 내측에 세 개의 근육 힘줄이 서로 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죠. 그게 한 곳에 붙어 있는데 거위발처럼 생겨서 거위발건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근육은 이제 봉공근, 요즘에 표준어로 바뀌었습니다. 넙다리 빗근이라고 하고, 박근, 이제 표준어로 두덩정강근이고요. 마지막 반건양근, 네. 이거는 이제 반힘줄근이, 이 세 개의 근육이 이제 이에 속한 근육이고요. 이들 근육이 이제 회내, 즉 평발로 인해서 경골과 대퇴골의 내외전 등으로 과사용되면서 힘줄의 염증을 동반하는 거위발 건염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한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방향을 전환을 많이 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네. 계속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과사용의 원인이 되고, 내외전되어 과사용될 때 이 세 개의 거위발건이 결국 계속 다활성화되면서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때 거위발 건염이 이제 발병이 되고요. 물론 통계를 보면 뭐 당뇨나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도 이 거위발 건염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들은 다 그렇게 원인이 되는 근육이 있고, 또 결국은 몸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우리 여태까지 계속 한 거 대부분 그게 약간 네.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쪽이 과사용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슈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결국 기승전 밸런스, 밸런스. 네. 체형, 부정렬 증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리를 계속 꼬고 앉는다는 그렇죠. 거든지. 그것도 이제 네. 다른 잘못된 자세. 체형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자,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네. 그냥 바른 체형에서 무너지는 네. 그 부정렬 증후군, 사실 이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이 부정렬 증후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근골격계 질환은 오십견도 한쪽에 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목의 뭐 모든 질환, 골반의 질환도 네. 한쪽에 통증이 오게 되고, 무릎도 한쪽에 통증이 오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면 편한 쪽이고 힘이 더 센 쪽을 쓰게 되고, 그래.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그렇죠. 쓰게 이제 되고. 한쪽만 과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정렬 증후군으로 인해서 그런 질환이 초래가 되는 것이 네.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틀어진 체형을 네. 바로 잡고, 네.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원인이 되는 네. 근육과 힘줄을 치료하는 운동 치료를 하는 것이 근본 치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평상시에 바른 자세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건 기본이죠. 기본이죠.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잘 안 거예요.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일단은 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들, 지금 저에게는 다양한 그 정형외과 환자분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도 네. 기도하고 있어요. 한 분은 이제 네. 디스크, 허리 디스크 수술과 함께 이제 하지마비가 회복이 안 돼서, 하지마비는 수술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과 교정운동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뭐 목디스크 소견부터 해서 뭐 어깨 석회염으로 인해서 팔이 안 올라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정형외과 물리치료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본 치료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운동 치료가 답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바로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치료는
무릎 앞쪽, 설계골, 무릎뼈 앞쪽에 통증이 있을 때 치료하는 운동 치료입니다. 이렇게 포포인트 자세를 다 취해주시고 이 양쪽 무릎에 루프 밴드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발을 딱 세워주시고, 자, 통증이 있는 곳에 무릎에 이 다리를 90도 유지한 채로 자, 들어 올립니다. 쭉. 자, 신전을 시킵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신전을 시키시고, 자, 상체와 이 다리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5초를 버티시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무릎 외측에 통증이 있을 때 실시하는 운동 치료입니다. 근막이완법이고요. 자, 오른쪽 무릎 외측에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폼롤러에 자, 오른쪽에 이 측면을 폼롤러에 기대고 옆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팔꿈치를 대시고, 자, 왼쪽 다리로 지지를 하시고, 이때 통증 있는 무릎의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체중을 폼롤러에 완전히 의지한 상태에서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롤링을 실시합니다. 자, 5회만 해볼게요.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바로 자, 이 동작을 20회 정도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인한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치료하는 운동치료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런 말랑말랑한 볼이 필요합니다. 이 볼을 앉은 상태에서 자, 무릎 뒤쪽에다 이렇게 거치를 시키시고 발끝을 당깁니다. 당긴 상태에서 자, 무릎으로 이 볼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누르고 약 5초를 정지를 하게 되면 무릎 위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재활 운동입니다. 5초간 누르시고 다시 힘을 빼시고, 자, 다시 5초간 누르고 힘을 빼고, 자, 5초씩 약 10회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퇴행성 운동치료 두 번째입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교정 밴드를 무릎에 끼우시는데 조금 교정 밴드가 강한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끼우시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리시고 손등을 바닥에 대시고, 자, 뒤꿈치에다 힘을 주고 일단 골반을 최대한 들어 올립니다. 자,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밖으로 외전시킵니다. 스톱. 자, 이 상태로 5초에서 10초를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햄스트링에 힘을 주시고 약 5초에서 10초를 유지하셨다가 다시 천천히 원위치로 되돌아오시면 되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거위발 건염에 대한 운동 치료입니다. 첫 번째는 햄스트링 근막 이완인데요. 자, 폼롤러가 필요하고 가로로 두시고 앉은 상태에서 자, 폼롤러 위에 이렇게 햄스트링 다리를 지그시 놓으시고, 자, 엉덩이를 듭니다. 들고, 자, 내 체중을 이용해서 폼롤러에 의지를 하면서 앞뒤로 가볍게 롤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경골에 붙어있는 햄스트링의 심줄과 근육이 근막 이완이 됩니다. 자, 천천히 지그시 누르면서 약 20회 정도를 실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측을 똑같이 20회 정도를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거위발 건염 두 번째 운동 치료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로 클램셀이라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사이드로 누우시고 팔꿈치, 골반, 그 다음에 복숭아뼈가 일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릎은 90도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자, 구분 동작이 있습니다. 먼저 팔꿈치로 지면을 밀면서 어깨뼈를 당깁니다. 자, 그 다음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 다리를 외회전 시킵니다. 이때 뒤꿈치는 붙이고 앞꿈치는 벌립니다. 자, 그리고 5초를 유지하시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이 동작을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하나, 앞꿈치 벌리고 5초를 유지하시고 내려갑니다. 자, 주의할 점은 자, 여기서 골반이 들리고 자, 다리가 외회전이 될 때 이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골반의 중립을 유지를 하고 다리만 외회전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자, 여기까지 무릎 통증에 관련된 운동치료법 마치고요. 네. 직접 한번 실시한 소감 간단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무릎 통증은요, 일단은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좀 미리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할 때부터 좀 예방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미 통증이 생기셨다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꼼꼼히 봐서 만약했다는 욕심보다 정확한 자세로 올바르게 하셔서 정말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자유해 주시고 또 내 몸이 스스로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 좀 더 운동이 더 의욕적이고 활기차질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for all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운동으로 치료하는 백집사 패밀리 화이팅!